자,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 안에 이슈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기대했었던 디데이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는데요. 차라리 우리가 쉬는 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2차 전지 그렇죠. 이렇게 기대감 키워놨다가 인도량이 기대치를 하회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더 개선이 되는 어떤 이 우상향의 곡선을 그려주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실 3분기 중반부터 3분기 후반, 그러니까 그제죠. 이제 인도량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3사, 셀 3사,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이런 원소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도량이 시장 하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콕 집어서 나온 것이 없는 상황.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지난 오늘 아침에 마감한 증시에서도 테슬라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리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제 CIO가 최고 책임 경영자가 또 사퇴한다, 퇴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 이틀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남아 있죠. 로봇 택시라고 하는 이벤트는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조정을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얼마만큼 잘 견뎌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배터리 셀 3사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 수급 없이 반등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에 오늘 만약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간차로 인해서 경우의 수는 복잡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생각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오늘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수급의 이탈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질 좋은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빠진다면 네. 매수의 찬스로 노려봐도 좋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로보택시도 언급했잖아요. 로보택시 이제 10월 10일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특 그렇죠. 세론으로 작용이 될 네.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서 10월 10일 전에는 좀 어느 정도 발빼기 나서야 될까요?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래량이 활발한 기업들 중에 하나는 역시 라이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도 이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네.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번에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HL만도 하나만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요. 네. 라이콤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지만 그렇죠. 가장 유효한 쪽은 HL만도라고 그렇죠.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이 중화권 증시에서의 매출 비중이 약 2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소비 촉진 많이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정말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BYD 혹은 자체 브랜드들이 잘 팔리게 되면 전체 매출의 25%의 중국 매출을 가지고 있는 HL만도 또한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지금 자리에서 탑픽을 받아본다면 어떤 종목 주실까요? 셀일까요? 일단 오늘의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다면 네. 그러면 충분히 믿고 어떤 베팅할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이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수주 잔고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비 쪽을 먼저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PNT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NT 같은 경우에는 건식, 습식 장비 모두 다 지금 다룰 수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셀 3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총 대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은 흐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52,000원, 그러니까 저점이 한번 이탈이 되는 가격대가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손절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지 않는 조정의 이제 모습으로 마무리되면서 추가 상승 시에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제가 65,000원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6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75,000원까지 추가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은 52,000원으로 잡아보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네. 65,000원. 2차로 거래량이 실린다면 그렇죠. 7만 원 넘어간다. 네. 라고도 말씀 주셨다 보니 PNT 추가적으로 저희가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해운과 정유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 너무 궁금한데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날로 격화가 되네요. 뭐 휴전 협상 이야기가 좀 나와줄 법한데도 불구하고 간밤에 유가가 무려 5% 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냐가 중요한데 석유가스주 수요일에는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갈까요, 다 같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오늘 WTI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너무 올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당연히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이 지금 복잡한 게 뭐냐면 막상 이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어떤 이 화요일 날의 흐름은 예. 굉장히 약했었죠. 시초에 맞아요. 갭상승 보이고 나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방산, 해운, 무슨 뭐 음식료, 사료, 곡물 이런 거 다 갭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베팅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머릿속에 복잡했다가 일단 오늘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 어느 정도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수익권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는 조금은 이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100%다 대응이 아니라 일부분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부분은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리는 중재하는 쪽 미국에서는 당연히 네. 큰일로 번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자존심이 심하게 긁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이제 손을 대고 멈추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와 강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 이슈와 노이즈는 계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해야 되나 네. 전체적으로 비중 줄이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올 수 그렇죠. 있다 보니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렇다고 신규 진입은 아닌 거죠 그럼? 일단 신규 진입은 오늘 종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종가 기준으로 일단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저는 여전히 공략 괜찮다. 가능하다. 왜냐 또 주말이잖아요. 주말 그렇죠. 사이에 또 티격태격 한번 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오늘 종가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 화학 쪽으로는 지금 자리 진입도 가능하나 어느 정도 종가에 그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운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 항만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돌입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슈가 원체 좀 길어졌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거 아닐까? 자 지금 시세 나오고 있는데 네. 수요일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전방위적으로요. 지금 해운주는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저는 해운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일단 미국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BDI 지수는 큰 영향을 또 여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가 올 초부터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등락에 따른 종목 선별의 기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등락률을 좀 우선시하신다라고 하면 흥하해운과 STX 그린로직스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등락률보다는 안정성,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적이라든지 혹은 그 외의 모멘텀을 쭉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HMM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지금 현재 계좌의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하고 네. 포트에 좀 편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변동성에 비중을 태운다면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흥하해운 정도는 괜찮고 HMM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쪽이라고 네. 해운주 쪽으로는 굉장히 좋게 말씀 주셨는데 수출주로 확산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원체 이제 물류 대란 그러면 그렇죠. 수출주에게는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로 귀결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 항만 파업 이슈는요, 네. 꽤 오래 전부터 예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실 다수가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어서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사실 우리나라 지금 수출주는 항만 이슈보다는
지금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 크다. 환율 시장에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출주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네. 봐주셨는데 조금 더 국소적으로 파본다면 원체 수출주 많은데 네. 오늘 뭐 반도체도 이야기 잠깐 나왔었고 2차 전지도 이야기해 주셨고 완성차 쪽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대차 그렇게 호재가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녹록지 못해서요. 일단 현대차 기아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조정의 폭이 깊고 네.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현대차 기아를 믿고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판매량. 그리고 판매량. 이제 판매량이 사실은 좀 부진했던 이유가 9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가 굉장히 큰 피해가 좀 있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그리고 이제 퐁당퐁당 또 연휴도 있고 조업 일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생산량 둔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잘 팔리고 있는 거냐. 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견고하게 잘 팔리고 있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완성차들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유지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쪽은 결국에는 부품사다. 에스에, 서현이야, 화신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신 주셨었죠. 맞습니다. 예, 인도차 IPO 관련해서 그 부품주 인도향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화신 주셨는데 여전히 화신 괜찮다, 좋다. 현대차 기아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렇죠. 유효하다라고 답변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에서 탑픽 받아볼게요. 네, 일단 뭐 저도 여러 가지 기업을 좀 생각을 했는데 네. 한일사료라고 하는 곡물주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 여기 이제 영향을 또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이 사료주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네. 해치성의 성격으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지난 수요일이죠. 아닌가요?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아마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장 중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맞아요. 어디가 올라왔느냐? 바로 사료 곡물 쪽이 좀 상승 탄력이 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사료와 같은 곡물주들을 지금 위치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기에 저는 지금의 가격도 메리트 있다 이렇게 판단 드리면서 네. 4,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 대신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5,200원 목표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반도체 가서 지수 자체가 좀 살아난다면 한일사료는 오늘장 접근은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대다수의 종목의 어떤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 초, 장 중반보다 종가에 베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는 사료주 받았습니다.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000원 기억해 보겠고요. 오늘장 전략 네.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수급의 어떤 조정이 어느 폭에서 멈춰줄 거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IT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또 엔비디아의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급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서도 강조드렸지만 장 초반, 장 중반에 움직이시는 것보다 장 후반부까지 보셨다가 수급이 쏠리는 쪽을 베팅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안정적인 오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수급 확인 후 오늘 종가 베팅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을 좀 확인해 보자.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하겠고 그렇다면 뭐 결국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근데 그렇죠. 최근에 바이오 이야기 참 많이 안 해요. 네. 바이오는 지금은 좀 아니에요? 아니요, 여전히 바이오도 좀 괜찮아요?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그동안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도 이해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시장 안에서 포인트로 잡아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